가자. 자, 6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17번까지만 했어요. 기숙사생들 체크하시고요. 17번 다시 한번 봐라. 영상 안 풀어보든가 영상을 보든가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유형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하자라고 그때 얘기했었어. 체크해보자.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4a의 2x제곱 더하기 16은 0이래. 자, 얘들아, 얘가 어떤 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졌으면 좋겠대. 그건 x에 대한 설명이겠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졌으면 좋겠대. 그쵸?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바꿔? 2의 x제곱을 얼마로? t로 치환을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t의 범위는 지금부터 어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죠. 문제 없을까? 그랬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16은 0. 자, x값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면 t값도 서로 다른 두실근일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서로 다른 두실근이 돼? 그쵸? 서로 다른 양의 두실근이다. 두 양의 실근이 돼요. 요게 중요한 거지. 괜찮을까?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 어떻게 구하죠? 또 고1 수학이네. 체크 한 번만 오랜만에 해볼까요? 자, A가 0이 아닐 때.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 뭐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분의 합도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 됐어?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자,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가질 조건.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가질 조건.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가질 조건. 돼. 자, 두근의 곱이 음수다 하나만 하시면 나머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양의 실근 가질 조건. 이거 하면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양의 식은 하나, 음의 식은 하나는 3번으로 푸는 거였었어. 됐어요? 그럼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은 가질 조건 첫 번째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0보다 크다. 두 번째 둘의 합 0보다 크고 세 번째 둘의 곱 0보다 크다로 풀어주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 건 의미 없고요. 우리 첫 번째 거에서 A는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보다 작다가 되실 건데 A가 양수여야 된대요. 됐어요? 그래서 겹치는 건 답은 A는 2보다 크다. 답은 최소값 3이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럼 살짝 응용한 게 19번이죠? 19번 문제 시작. 답은 11? 자, 18번이랑 완전히 푸는 방법이 다르죠. 근각의 관계로 푸는 게 아니죠. 자, 치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 자,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t라는 놈이 뭐라고? 5의 x제곱이지, 그치? 근데 x가 뭐보다 큰 걸 바라는 거야 얘들아?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x가.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t는 얼마보다 크냐? 1보다 크다죠. 서로 다른 두 1보다 큰 실근. 이렇게 되는 거라고. 1보다 큰. 자, 어떠한 한 값보다 크다. 뭘로 푸는 거였지? 근의 분리라고 불렸던 놈이잖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커야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첫 번째, 서로 다른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됐니? 두 번째 뭐 따져야 돼? 네, 함수값 따지셨어야지. 왼쪽에 있는 놈 그리면 아래로 볼록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까지 내가 방금 찾았지? 근데 그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뭐보다? 1보다 커야지. 1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은 뭐 해주는 거야? 1 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 뭐다? 양수다 써주는 거였죠. 1 집어넣으면 얼마? k-4. 그게 위에 떠 있어야 돼. 0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3번이 바로 뭐였어 얘들아? 그래서 3번은 대칭축보다 왼쪽이라는 거 갖다 써야 되지, 그치? 대칭축이 얼마? 2분의 5. 그래서 뭐 1이 2분의 5보다 작은 건 엄연한 사실이네요. 괜찮을까? 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초록색과 흰색만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보다 크고 뭐보다? 4분의 25보단 작다. 6. 얼마? 고로 5랑 6. 답은 11. 끝. 기억해. 같이 중요하니까 오늘 같이 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잘 까먹지 맙시다. 됐죠? 네. 아, 이번 주 시험은 로그 부등식까지예요. 오늘 하는 내용까지 알겠죠? 내일. 자, 이제 로그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쉬운 거부터 갈 거야. 얘들아,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진짜 쉬운 문제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미통일된 거 할 건데 20번의 1번 문제를 보시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x 빼기 8은 2. 야, 그러면 이거 현우야 뭐 해야 되지? 계산하려면 뭐 해야 되지? 진수 조건. 자, 이씨. 로그 방부등식을 푸실 때는 진수 조건이 무조건 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식을 변형하시기 전에 진수 조건 쓰는 거야. 식을 변형하면 진수 조건이 달라져. 알겠어? 왜냐면 양수여야 되지, 얘들아. 그치? 근데 식을 합쳐버리면 음수 곱하기 음수인 것도 포함하게 돼버려. 그럼 진수 조건이 아예 달라진다고. 식을 변형하고 진수 조건 찾으면. 그래서 무조건 식 변형 전에 진수 조건 체크.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거는 8보다 크다가 되겠지? 깔아놓고 시작. 됐어? 그런 다음에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거는 뭐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는 2죠?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진수는 및 지수 9. 됐지? x값 뭐 나와? 9랑 마이너스 1. 진수 조건을 처음에 체크 안 하면 얘를 걸러낼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가죠? 그래서 x는 9여야 됩니다. 자, 그럼 20번은 똑같은 거 같으니까 굳이 해야 되나? 아래 거 해보면 너희를 파악할 수 있겠지? 네, 자, 21번에 2번만 하고요. 22번까지 합시다, 대신에. 21에 2번, 그리고 22번. 네, 봅시다. 자, 우리가 주로 밑을 작은 놈한테 맞추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 지수방정식 부등식에선 그렇게 했거든. 근데 로그에서는 얘들아 밑을 큰 놈한테 맞추는 게 편해요. 알겠어? 그래서 식을 변형하기 전에 일단 진수 조건 먼저 쓰는 거야. 3보다 크다, 마 7보다 크다. 공통적인 부분은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됐죠? 그 상태에서 밑을 통일할게요. 어떻게? 9로 맞출 거야. 야, 9로 맞추는 방법은 앞에 2분의 2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지. 그치? 왜? 3의 제곱. 그러면 위에 것도 제곱. 됐나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죠? 밑이 다 통일됐으니까 진수끼리 같다만 적어주시면 되지. x 더하기 7에 곱하기 9. 이거 로그 9에 9. 진수가 곱해지는 형태겠지.
네,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7x 아니지 6에다가 9죠. 15x 그 다음에 54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야 그러면? 18. 마3이랑 18? 이렇게죠? 그래서 x값이 18 또는 마3인데 3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18이 나오겠죠. 됐니? 자, 얘도 그냥 계산 문제였지? 빠르게 할까요? 바로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단 진수 조건 써놓고 진수가 8이다. x는 3. 그 아래 것도 어떻게 돼요, 얘들아? 자, 이런 형태는 3으로 맞춰도 되지. 왜? 3의 제곱 나가서 약분될 거니까, 그치? 그러면 눈에 보이면 3으로 맞추세요. 알겠죠? 그럼 식이 x는 2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이 들어갈 거고요. x는 3x 빼기 6이 되는 거죠. 뭐 x는 3. 똑같은 값 나오나요, 두 개가? 네, 답이 2번 6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너무 쉽다. 야, 23번 치환하는 문제인 거 알겠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2, 4에 1, 2번 둘 다 풀자. 시작. 2, 4에 1, 2번 둘 다 풀게요. 아래 문제. 네. 자, 24에 1번은 결과적으로 뭘 바라는 거죠?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치환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치환했을 때. 내가 치환했을 때 두근의 합을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 뒤에서 다시 나올 내용인데 그럼 좀 이따 그럼 다시 얘기를 할게요. 뭐 근 구할 수 있죠, 이놈은? 자, 첫 번째 식 보자마자 뭐라고 쓰셔야 되죠? 1 로그 2의 x. 미안해요. 2번을 봤어. 그 위에 2번을 봤어. 쏘리. 2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뭐 로그 3의 x 빼기 1. 이런 형태죠? 는 얼마? 플러스 6은 제로. 치환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치환 때리면 마이너스 t제곱 얼마지? 3t 상수와 4 됐죠? 그래서 t 얼마? 4랑 마일 그게 로그 3의 x죠. 4랑 마일 됐니? 그래서 81에 3분의 1 2개곱 27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럼 그 아래 것도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은빈아, 아래 거.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얘들아, 로그에서 치환해서 푸는 문제 나오면 사실은 진수 조건은 큰 힘을 못 써요. 왜냐면 로그라는 값은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 답을 구할 때 진수 조건은 최종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찝찝하면은 그냥 다 진수 조건 쓰고 해, 알겠죠? 방금 말한 게 좀 와닿지 않으시면. 자, 그럼 얘도 뭐, x는 0보다 크다. x는 1이 아니다. 쓰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밑조건까지. 그런 다음에 뭐 해줘요? 로그 2의 x. 은빈아, 두 번째 건 뭐라고 쓰고 싶어? 갑자기 t로 간다고? 3배의 로그 2의 x의 역수. 됐습니까? 3 곱하기 로그 x의 2가 될 거니까 역수로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 말한 거지? t분의 3? 자, 그러면 뭐 정리해서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더하기 3은 제로. 보이죠? 인수분해가 로그 2의 x 얼마? 1 또는 3 2의 1제곱 2의 3제곱 2랑 8 나누면 4, 2번. 됐죠? 오케이. 자, 25번. 그럼 자냐? 자, x가 양수라는 건 얘들아 무조건이야. 진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콕 집어서 양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t는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바뀌어.
야, 지수방정식이랑 반대였어. 지수방정식은 x가 시근이면 치환하면 두 양의 시근이 됐는데 로그는 정반대야. 양의 시근 조건이 있으면 뭐 내가 3분의 1, 뭐 8분의 1 이런 거 넣으면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t값은. 그래서 양이라는 조건이 빠져요. t의 입장에서. 알겠냐? 중요해.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 자, 그 다음부터는 2차 함수 문제인데 위로 볼록하죠? 됐니? 내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는 K라는 놈이랑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두 점에서만 만나면 돼. 그럼 뭐 해주면 돼? K가 여기 있는 거잖아.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뭐보다? 최대값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최대값 얼마죠? 2분의 5 집어넣으시면 4분의 2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분의, 미안해. 4분의 1.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K는 4분의 1보다 작다. 끝. 이렇게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26에 네, 1번 바로 볼게요. 자, 1번 어떻게 돼요, 얘들아? 치환 바로 쓰자.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5는 0에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두근을 알파, 베타 밑줄 치고 위에다 x라고 칠게요. 팔짱 푸세요. 자, 그런 다음에 t의 근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그러면 요놈의 두근 t는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되죠. 됐어? x가 알파, 베타니까. 그럼 뭐 해달래? 진수끼리 곱해졌으면 좋겠대. 끝났죠? 두근의 합는 3. 자, 알파, 베타 값 얼마? 27 나오고 끝나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2번도 이어서 이 두근 합이다. t의 입장에서. 자, 2번 문제도 로그 x를 잘 묶어 주실 거야. 그럼 아마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로그 2에 로그 x 빼기 3은 0.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거는 x의 입장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해달라. 됐죠? t의 입장으로 바꾸시면 로그 5에 t제곱 플러스 로그 2에 t 마이너스 3은 제로. 곱하기다. 바로 치자. 문제 없을까? 그럼 뭐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건 알파 곱하기 베타. 근데 t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게 두근의 합이라고. 됐죠? 뭐 이렇게 강조했으면 이제 안 틀리겠죠?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로그 5의 2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알파 베타라는 놈은 칸이 좁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자,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되지? 알파 베타는 10의 뭐 로그 5의 2제곱이 될까요? 괜찮을까? 됐어? 그럼 얘를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밑이 10인 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좀 이뻐지냐? 로그 5에 2가 나왔어. 뭔가 이상한데? 나 잘 썼니? 얘들아, 씨? 잘못 썼네요. 그쵸? 미안해요. 뭘 하나 안 썼죠? 로그 5라는 게 처음에 나와 있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x로 가야 돼서 전개하시면 요게 10이 되죠, 10. 쏘리. 내가 잘못 쪼갰어. 됐죠? 그래서 이게 로그 10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도 붙고요. 거기에 로그 5의 10이라고 적히겠죠. 괜찮을까? 아니, 근데 뭔가 이상한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 쪼갰어. 에이. 미안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로그 5x를 로그 5 더하기 로그 x로 쪼갰을 때 로그 x의 제곱만 나오죠? 쏘리.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10의 로그 x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수항이 마3이다 능령 이렇게 나옵니다. 쏘리. 요거 1이죠. 자, 그럼 두근의 합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라는 놈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10의 마일 제곱이 될 거고 10분의 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쏘리. 잘못 썼어. 네. 정리해 주시고요. 27, 28 둘 다 풉시다. 네. 봅시다. 문제에서 말하는 두근이라는 건 항상 누구의 값이지, 연우야? 어떤 문자? 네, x에 관한 문자 내용이죠. 알파 베타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9라는 뜻이죠. 그치? 내가 쓰는 산수의 기하는 계속 누구의 산수의 기하? 치환된 놈의 산수의 기하네. 취소. 자, 근과계수 관계. 아무 상관이 없는 산수의 기하가 나오거든요. 근과계수 관계 쓰는 건 2차 방정식 만든 후잖아, 그쵸? 요놈의 두근은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라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 더해 곱해지는 거를 써먹으려면 두근의 합을 쓰는 거라고.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의 합은 K. 됐죠? 정은이 K 얼마? 2, 답은 2번. 자, 28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근 이렇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바로 쓰면 돼요.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얼마니 얘들아? 4.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 얼마일까? 두근의 곱이니까 2가 된다라는 사실. 마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구해달라는 거지 문제에서는 사실상 밑변환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로그 알파 로그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 로그 알파. 됐죠? 통분하시면 분모는 곱이고요. 분자는 제곱 더하기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됐어요. 답이 얼마? 마 10. 쉬워. 여기 엄청 쉬워. 로그 방정식 끝. 로그 부등식 합시다. 자, 부등식은 더더욱 진수조건 중요하다, 그쵸? 무조건 겹치는 거야, 진수조건이라. 자, 그럼 같이 말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29번에 1번. 진수조건 뭐냐? x가 3보다 크다.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를 하나로 합쳐. c가 어떻게 되지? 로그 2의 진수 어떻게 돼, 얘들아, 진수? x 곱하기 x 빼기 3 될 거 아니야, 그치? 듣고 있어? 다 풀 수 있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건가? 진수 조건 3보다 크다. 그런 다음에 로그 2의 x에 x 빼기 3. 2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풀지, 얘들아? 뭐 봐야 돼, 그 다음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2의 제곱 4라는 값이 되겠죠. 로그 2에 4라고 쓸게요, 그냥. 그래서 4가 되겠지. 진수끼리 비교. 됐습니까? 그래서 뭐 넘겨서 정리하면 x의 범위가 뭐가 나오죠?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뭐 써야 된다고? 겹치는 걸 써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밑일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방향만 반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30에 2, 3번 해볼게요. 네, 보자. 30에 2번. 어떻게 되죠? 진수 조건. x는 1이 아니다. 자, 요거는 진수 조건이 x는 1이 아니다죠. 그쵸?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요거 얼마지, 얘들아? 마이너스 1. 그쵸? 우변 계산하면 얼마?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 양변 2로 나눠서 로그 2의 절대값 x 빼기 1은 뭐보단? 1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냥. 됐어요? 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됐니? 네. 자, 그러면 절대값 풀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x의 범위는 마1 이상, 3 이하. 그래서 원래는 몇 개야? 원래는 5개. 근데 뭘 빼야 돼? 1 빼야 돼. 그래서 4개야. 답이 2번이었다. 괜찮을까? 됐죠? 자, 이번 문제 3번은 얘들아 진수가 몇 개 있니? 2개 있어. 둘 다 따져야 돼요, 원래. 그쵸? 어떻게? 첫 번째, 작은 놈의 진수. 0보다 커야겠죠? 근데 두 번째, 큰 로그의 진수. 로그 3의 x도 0보다 커야 돼요. 진수 조건이야, 그치? 이건 범위 어떻게 되죠? 그럼 노란색 x는 3의 0제곱 1보단 커야 한다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진수 조건 대장은 얘죠. 다 만족하는 범위. 됐니? 자, 그걸 만족한 상태에서 뭐부터 봐야 돼? 큰 그림부터. 자, 로그 3에 뭔가를 넣었더니 1 이하래. 그럼 뭐 해주면 돼? 그 뭔가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3 이하면 돼.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x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 초과 2, 17 이하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6개. 4번. 이제 좀 마음을 나쁘게 먹는다면 이걸 다 낚시하기 위해서 27도 보기에 있고 위에 문제 5도 보기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실수 안 해야 시험 잘 봅니다. 맞죠? 오케이. 자, 31번 2개 다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31번 둘 다. 네, 봅시다. 자, 그럼 31번에 1번은 뭐 초록색 부분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거 구했을까, 얘들아? 그 다음에는 그냥 사실 2차 부등식 하는 느낌이죠. 그럼 얘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겹치는 정수가 2개이려면 A가 양수라는 건 확실시 되는 거지. 이제부터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디까지 겹치면 돼? 정수는 1, 2까지만 겹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범위에 뭐가 포함 안 되면 돼? 8이 포함 안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죠? 뭐보단 크고 2보단 커야 하고 8보단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지. 왜? 8이 돼도 8은 겹치지 않지.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다 더하면 얼마? 3부터 8이니까 뭐해? 양끝 더하고 개수의 절반 곱해주시면 되죠? 11 곱하기 3. 답은 33.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그러면 K가 자연수니까 우리 진수 조건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진수 조건 뭐 하면 돼요? 1보다 크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되겠죠. 이게 뭐야?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넘겨서 양변 2 곱합시다. 어떻게 돼요? 2K 더하기 2인가요? 됐죠? 만족하는 정수 몇 개? 3개. 됐지? 그래서 요거랑 겹쳐서 정수 3개가 포함돼야 돼, 얘들아. 요 사이에, 그치? 그럼 뭐뭐뭐 들어가야 돼? 2, 3, 4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은 2K 플러스 2라는 놈이 4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 등호가 들어가니까 5보단 작으면 되겠지.
됐나요? 양변 2 빼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1보단 크거나 같고 2분의 3, 1.5보단 작다. 자연수 K값 1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자, 로그 부등식 빨리 끝내봅시다. 자, 치환해서 푸는 문제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까? 32-2번은 어떻게 바뀌냐? 정훈아 식이 t제곱 어? 2번 2번 T 플러스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는 거죠.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신다면. 됐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뭐랑 뭐 사이가 되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가 될 것 같아. 로그 3의 x가. 맞나요? 자, 미칠보다 크니까 부등호 그대로 3의 마이너스 5제곱은 243분의 1, 3의 4제곱 81. 끝. 간단한 거죠? 됐지? 그래서 워낙 이것도 치환해서 푸는 게 너무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차라리 34번에 1, 2, 3 다 풉시다, 얘들아. 34에 1, 2, 3. 네. 자, 세 개 다 한번 봅시다. 야, 로그 나오면 찝찝하면 진수 조건 일단 다 쓰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위에 놈은 풀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미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네요. 됐나? 그래서 넘기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뭐랑 뭐? 1과 4 사이 나오네요. 땡큐. 자, 이렇게 나오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도 일단 진수 조건 뭐 써놓고 생각하실 거면 생각하십시다. 1보다는 로그 2x가 크고 4보단 작다. 됐죠? 그래서 범위가 2보단 크고 16보단 작다. 됐니? 그래서 겹치는 거 답 쓰면 얼마?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시는 것 같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 어때요? 요거 진수 조건 3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풀면 절대값 x-3이 뭐보다 작다? 81보다 작다. 괜찮을까? 범위는 어떻게 돼요? 쪼개지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81이 생길 거거든. 근데 어차피 잘 봐. 이거 0보다 커야 되죠, x 무조건. 굳이 거기 거 쓰지 말고 얘만 쓰자. 문제 없을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되죠? 진수 조건은 2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그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보다? 8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와서 마이너스 8,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래서 x의 범위는 4 이상, 뭐 마이너스 2 이하.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서 나오는 2번 답 얼마? 4 이상 84 미만.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 안 돼. 그치? 정훈이 왜 멍을 고치고 있어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요놈의 마지막 범위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아마 얘는 진수 조건 필요 없을 거라서 안 쓸게요.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실 겁니다. 범위 나누시면.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나오셨을 거고요. 자, 요 아랫놈도 범위가 어떻게 되죠? 뭐랑 뭐 사이? 마4보단 크거나 같고 8보단 작거나 같다 나오지, 그치? 안 써도 되는 거 지우자. 요거 안 써도 돼요. 무조건 마4보다 크기 때문에 얘들아, 그쵸? 그러면 난 뭐만 신경 쓰면 돼? x가 3 이하다만 신경 쓰시면 되죠? 자, 3번의 답은 얼마 나오니 그러면? 2분의 1보다는 큰데 3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세 가지 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너희의 수준을 한번 믿어봅시다. 자, 36번과 37번을 풀어볼게요.
그게 각각 35-1번과 똑같고 2번과 똑같아요. 한 문제씩. 그래서 3637 풀고 마무리합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앞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적어놨어요. 왜냐면 지수부등식에서도 한번 나왔었어. 알겠지? 자, 어떤 문자에 대해서 뭐 x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대. 판별식 이용하는 거 맞아? 우리가 배웠던 떠 있는 모양, 그치? 항상 0보다 크다, 뭐 항상 0보다 작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다른 문자에 대한 2차식이야. 치환을 해서.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 요놈의 범위, 그 다른 문자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면 최소값으로 푸는 거라고 했어. 뭐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 나머진 다 0보다 크다. 요게 주요하게 작용되는 게 어디? 지수부등식. 됐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로그부등식은 사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치환을 하면 어때? 모든 실수가 돼버려요. 범위가 t라는 문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될 겁니다. 36번부터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마이너스 로그 2k x 더하기 1은 0. 얘들아, 얘가 뭐를 안 가졌으면 좋겠대?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맞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판별식 쓰라는 얘기겠죠? 짝수 판별식 써보자.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로그 2의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뭐에 대해서? 모든 이건 좀 다른가요? 얘는 좀 느낌이 다르네. 미안하다. 내가 아까 똑같은 문제라고 했는데. 네, 그냥 이건 그냥 풉시다.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 2의 k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의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k의 범위는 로그 2의 k의 범위는 이렇게 돼서 2랑 8 사이 나오나요? 뭐 얘는 뭐 조금 느낌이 다르네. 미안. 내가 바랬던 건 1번인 줄 알았는데 1번 문제가 좀 다르네요. 쏘리. 그럼 그 위에 잠깐만 얘기할게. 35-1번은 문제 아래 적어 놓읍시다. 뭐 쓰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되는 거죠. 35-1번에 적어 놓으세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 상황이야, 요 상황. 그쵸?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나와 있고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이니까. 됐죠? 자, 그럼 라스트 문제 37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거 잘게 좀 쪼개야겠죠, 그쵸? 자,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도 양의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 일단은 진수 조건은 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됐지? 그 상태에서 걔를 조금 변형해 봅시다. 37번. 자,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그리고 2배의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근데 x의 범위는 0보다 큰 범위에서. 됐어? 그래서 모든 실수 x가 아니라서 판별식을 못 쓰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얘를 뭐 해주면 로그 2의 x라는 걸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뭐가 되지? 현우야? 네, 모든 실수로 바뀌게 된다고 했어. 왜? 로그 값은 음수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현재 t가 모든 실수라는 범위가 된 상황에서 전개하면 2t제곱 마이너스 3배의 로그 2의 a 곱하기 t 그리고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럼 우리는 집중할 게 뭐라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좋겠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라는 얘기라고. 됐죠? 그래서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죠? 제곱 9 로그 2의 a제곱. 자, 곱한 거 4배 해서 빼주면 8 로그 2의 a제곱 빼고
16 빼주시는 거지. 얘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t 요거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야. 걔가 항상 x축에 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교점 없다, 0보다 작다. 등호까지는 괜찮대, 접하다, 는요. 됐죠?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a의 제곱이 로그 2의 a 전체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그럼 마사랑 사 사이 나오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의 마사 제곱은 1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최대 최소 곱 답은 1이었습니다. 지루했던 로그 방부등식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지루한 일반각과 호도법 좀 합시다. 자, 나눠드리기 전에 개념 노트에 적혀있는 일반각 호도법 내용 빨리 읽어보세요. 동경의 위치 조건 이런 거 있다. 없는 사람 빨리 말해라. 네, 체크해 봅시다. 아, 프린트 안 줬니 내가? 미안하다. 뒤에 셋. 그대 혼자. 셋. 아, 뭐 시험 기간 범위까지는 마지막 프린트겠죠, 여기? 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야, 830도의 일반각 구해달래. 맞죠? 그럼 360 곱하기 n. 그건 뭐라고 했어? 밑줄 쳐놓고 써놔. 360도 곱하기 n은 바퀴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퀴수. 그게 중요하지 않다. 결론은 830도가 110도랑 똑같은 동경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걸 어떻게 찾아? 830도에서 360도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110이 만들어지면 돼요. 됐어요? 그럼 얼마? 360 몇 번 빼면? 2번 빼면은 110도 만들 수 있지? 그러면 똑같은 동경인 거야. 됐죠? 기억 참. 자, 니은 마이너스 210도 몇 사분면? 2사분면 반대 방향으로 180도보다 더 갔으니까 2사분면에 위치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어떻게 확인한다고 얘들아? 360을 적당히 빼거나 더하라고. 그래서 똑같으면 같은 동경인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410에서 360 빼면 50 되네. 마이너스 670에다가 360 두 번 더하면 720 더한 거니까 50 된다. 셋 다 똑같은 동경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오케이.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풀래요, 얘들아? 2번. 2번 어떻게 풀어야 돼? 같은 동경이래잖아. 개수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생각해. 120도에다가 360도를 몇 번 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몇 번까지 더할 수 있겠냐, 360도? 3번까지는 더해도 1200 안 넘어갈 거야. 맞아? 그럼 다시 반대로 몇 번까지 더 뺄 수 있니? 2번? 3번 빼면 안 되나?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3번 빼는 건 돼, 안 돼? 1080 빼지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2번까지만 뺄 수 있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120도라는 각을 기준으로 위에 똑같은 거 3개가 더 있다는 뜻이고 더했을 때 3번까지 되니까 뺄 때 2번 된다며. 아래로 똑같은 동경이 2개가 더 있다는 뜻이야. 그럼 총 몇 개의 동경이 똑같은 거야? 6개가 된다고. 이해갈까? 몇 번 더하고 몇 번 빼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과 4번을 직접 한번 해봅시다. 보자. 자, 우리 3번 문제는 세타가 3, 4분면각 몇 바퀴 돌았어? 몰라.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아직 뭐 요걸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몇 도보단 큰 거지?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270도보다는 작다라고 적어 주셔야 되죠. 3, 4분면각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정석대로 풀 거야. 내가 3분의 세타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에 뭐 해주자? 3으로 나눠주시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n에다가 얼마 집어넣는다고 했지? 몇 개? 3개. 무조건 이 나눈 개수만큼 넣어주는 거야. 됐어. 연속된 3개를 넣어야 돼, 참고로. 맞아? 왜 3개만 넣어도 된다고 했지? 자, n에다가 나 0 넣고, 그 다음에 1 넣고, 마지막 2까지 넣을 거야. 3을 왜 안 넣어? 3 넣은 거는 뭐랑 같아? 0 넣은 거랑 똑같아. 노란색. 왜? 0이면 60도지. 왼쪽 거만 봐. 3 넣으면 360 더하기 60도지. 똑같은 동경이 된다고. 360도만큼 차이 나니까. 그래서 3개만 넣는 거야, 딱. 알겠어? 자, 그러면 0 넣으면 얼만데? 범위가? 180도에서 왜 180도야? 미안해. 60도에서 90도.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 80. 이제 180도에서 210도. 자, 2 넣으면 얼마? 240. 300도에서 330도까지. 됐니? 이게 무슨 말?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구역이 노란색은 어디라고? 몇 도에서 몇 도? 60에서 90도. 요 정도야, 요 정도.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구역이야. 파란색은 어디? 몇 도, 몇 도? 180에서 210. 180, 210. 됐죠? 핑크색은 300에서 330.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 자,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사이 간격은 항상 동일해요.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범위가 일정하니까 구간 길이가.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요게 몇 도야? 30도지, 노란색 영역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한 칸당 얼마 차이나? 120도 차이 나지. 잘 봐, 잘 봐. 얘랑 첫 번째 직선이랑 첫 번째 직선이 120도 차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이가 30도니까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간격을 찾아서 저거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요거 몰라도 된다. 내가 볼 거는 뭐야? 요 둘의 간격이 120도지. 아니, 30도지. 그런 다음에 1 넣을 때마다 120도 커지지. 그걸로 사실 빠르게 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서술형을 알아야, 서술형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다 쓴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오케이. 아니, 나중에 시간이 진짜 없으면 저렇게 풀어도 돼요. 답이라도 구할 거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야, 결국엔 3번과 4번은 똑같은 문제야. 내가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을 서로 다른 세 구역을 지금 찾은 거지, 대입해서 적당히. 언제 스탑했어, 언제? 3 넣으면은 요게 360대에서 얘랑 똑같아져서 스탑한 거지. 즉, 얘가 뭐면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 되면 그 전에 60도랑 같은 동경이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60도에 360도를 몇 번 더해서 만들어진 건 똑같은 동경이라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4번 문제도 똑같아. 내가 처음에 10도짜리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됐니? 그럼 언제 처음으로 얘랑 똑같은 동경이 나올 것인가가 궁금해. 그러려면 360 곱하기 정수 그리고 플러스 10도의 모양이 되어야만 같은 동경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나오는 놈들은 절대 같은 동경일 수 없어. 다 다른 동경들인 거야. 이해 갈까? 그럼 나는 뭐 해줄 거냐면 n에다가 0 넣으면은 요거 10도가 나오겠지. n이 0일 때죠. 맞을까? 언제 처음으로 요 모양이 되는지 찾을 거야. n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근데 이거 소인수 분해하시면 아시겠지만 17 곱하기 10 곱하기 n이잖아. 17은 소수야. 36을 만들 수 없어. 그치? 그럼 360 곱하기 정수꼴 되려면 n이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겠냐? 36일 수밖에 없어요.
n이 36일 때 처음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저 값은. 이해갈까? 그럼 어때? 그 전까지는 다 다른 동경들이었다고. 1, 2, 3, 4 집어넣어 봤을 때. 그래서 0부터 얼마까지? 35까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동경은 다 달라. 그러니까 몇 개? 36개의 동경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36개였어요. 야, 개념 노트 옆에 펴놓고 5, 6, 7 빨리 푸세요. 3개. 동경의 위치관계. 네, 봅시다. 자, 일단은 원점 대칭은 뭐였지, 얘들아? 원점 대칭은 두 개의 동경을 뺐을 때 얼마? 파이. 180도만큼 차이 난다 였어요. 그쵸? 아니야? 원점 대칭. 맞지? 됐어? 근데 바퀴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빼. 바퀴수는 몰라. 2파이에 뭐 2n파이. 됐어요? 근데 파이만큼은 무조건 더 차이 나야 된다 라는 뜻인 거라고. 됐어? 자, 그러면 나는 4세타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에서 4를 나누어서 4분의 2파이 n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럼 n에다가 내가 정수를 집어넣을 건데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몇 개인지 체크하라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둘에 뭘 구해달래? 차를 구해달래. 그럼 얼마 넣었을 때가 가장 작겠니, 얘들아? 일부러 약분 안 했어. 통분 돼 있는 게 편하니까. n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최소죠. 얼마니까? 4분의 마사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나오겠죠. 그게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입니다. 자, n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됩니까? 1 집어넣었을 때겠네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해가니?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둘의 차 두 개를 빼시면 차는 항상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4분의 6파이, 즉 2분의 3파이라는 답이 나와줄 거예요. 됐죠? 자, X축 대칭은 뭐라고 되어 있어? 두 동경 더해서 어떻다? 한 바퀴가 완성된다. 그치? 그래서 세타 더하기 4세타가 그냥 바퀴수가 되는 거야. 바퀴수보다 더 차이 나는 건 생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양변 5로 나눠서 세타는 5분의 2파이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n의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세타 찾으래. 1 안 되고 2 넣었을 때만 포함될 것 같죠? 그래서 세타의 값은 n이 2일 때 5분의 4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저 범위에 들어가려면. 하나만 존재하지. 자, 마지막 y는 x 대칭은 더해서 90도 2분의 파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3세타 더하기 2세타가 바퀴수 차이는 모르겠고 플러스 얼마가 더 생긴다고? 2분의 파이가 더 생긴다고. 됐니? 그래서 양변 5로 나눠서 세타는 5분의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파이. 자, 저 범위에 들어가게 하는 n 값들을 찾으셔야 돼요. 맞을까? n에 1 넣으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정훈아? n에 1 넣으면? 반이 살짝 안 되고 반이니까 파이가 조금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n이 2일 때 안 나눴다, 미안해요. 10. 쏘리. 자, 그러면 n이 통분 좀 하자. 그러면 아예 통분을 하자. 10분의 4. 그럼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겠죠? 됐니? 자, n에다가 2 넣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가능해 보이네요. 10분의 13파이. n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10분의 17파이. 5를 집어넣으면 넘칠 것 같죠? 2파이를. 그래서 두 개의 합 10분의 30파이, 3파이가 문제에서 말했던 답이 돼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네. 자, 8번 어때요? 8번 얘들아. 8번 뭐 해보라는 거야? 그거 개념대로 해보라는 거야? 빠르게 하자. 자, 기억. X축 대칭 되려면 두 개 더 했을 때 어때야 된다고?
2n 파이 꼴 나와야 돼. 2파이 곱하기 얼마 꼴? 두 개 더해봐. 어떻게 돼?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15파이. 그럼 마상파이지. 2n 파이 꼴 돼? 안 됐어? 안 됐어. 기억 거지? 자, 니은 y는 x대칭은 뭐라고? 더했을 때 2n 파이 플러스 90도 2분의 파이 꼴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더해봐. 얼마? 6분의 21. 그러면 3 나누면 2분의 7. 됐어? 2분의 7이면 얼마? 2파이 플러스 2분의 3, 2분의 7. 2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야. 그치? 그러면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야 y는 x 대칭이라고. 그래서 니은도 거지. 좀 어려워 보이는데 표정들이. 자, 원점 대칭은 뭐라고요 얘들아? 두 개를 뺐을 때 360도 바퀴수 말고 2분의 파이 180도만큼 차이가 더 나야 돼. 파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개 빼면 4분의 28 몇 파이? 7파이. 그러면 2n 파이 6파이 더하기 파이 180도 차이만큼 더 나네. 디귿만 참이다. 방금 말한 걸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90, 11 개념 보고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시작.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 두 개,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90, 11 바로 시작. 네, 빨리 풀고 가자. 자, 9번은 뭐 그림도 안 그려도 돼. L은 6파이래. 근데 요건 R세타라는 공식이 있어. 그럼 세타 하려면 R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럼 S는 얼마래? 42파이래.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RL이라는 공식이 있지. 됐어요? 그래서 대입하면 끝이죠. L은 6파이. 그럼 요게 8. 아니지, 7. 쏘리.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R 값 얼마 나오지 얘들아? 14. 그거를 요따 대입. 그럼 세타는 얼마? 세타는 14분의 6파이니까 7분의 3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중심각 7분의 3파이. 답은 5번. 됐지? 자, 그 다음 10번은 어떻습니까? 야, 둘레 길이 구하라고 하면 호의 길이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치? 뭐도 얘기하는 거야? 그 반지름 부분 있지? 입부분. 그 약간 뭐라고 이거 뭐냐? 팩맨? 팩맨 알아, 얘들아? 팩맨의 입부분 있지? 그것도 구하셔야 돼, 맞죠? 그럼 나는 넓이 32파이라는 건 왜 준 거지? 반지름 구하라고 준 거겠죠, 그쵸? 2분의 1 R제곱 중심각이 몇 도야, 얘들아? 320도. 근데 그거는 호도법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맞을까? 320도는 얼만데? 9분의 8파이 맞아? 믿어도 돼? 9분의 8파이? 180도가 안 되는데 이러면? 낚였다 씨. 생각을 하세요. 180 더하기 몇 도야? 320이면 140도만 더 더하면 되지, 그치? 그럼 180은 파이잖아. 140은 얼마야? 20으로 나눠서 7. 9분의 7파이겠지. 9분의 16파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 갈까요? 네, 9분의 16파이가 맞죠? 그러면 9분의 16파이 얘랑 계산하면 9분의 8파이의 R제곱이 되겠죠? 지금 넓이 공식 사용한 거야, 그치? 자, 그럼 R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죠? 12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R이 12가 되면 될까, 얘들아? 아닌가? 12가 아니지. 6이지, 6. 쏘리. 6. 반지름 6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둘레라는 건 2R 더하기 R세타란 말이야.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 그래서 2R은 12. 더하기 6 곱하기 중심각 아까 구해놓은 거 있죠? 9분의 16파이.
그래서 답은 12 더하기 3하나 약분 3분의 32파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이 5번. 됐니? 네. 자, 다음 11번. 자, 이 문제도 워낙 유명한 문제야. 진짜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이 문제는. 둘레가 고정되어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 구해라. 자, 이건 그림 그려서 보시는 게 좋고요. 얘는 문제 푸는 방법 기억해 놓으세요. 그냥 알겠죠? 둘레 고정이면 반지름 길이 잡으신 다음에 둘레가 얼마래? 24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얘는 24 빼기 2R이야, 얘들아. 됐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그럼 너희 눈에 바로 보일 거야, 얘들아. 요거는 아래가 난 몇 차씩? 2차씩. 꼭지점이 최대값. 됐니? 꼭지점은 언제야? 얘 0 되는 값, 얘 0 되는 값, 그거의 평균. 중점. 그치? 그래서 얼마야? 0과 10이니까 그거의 중점, R이 6일 때 최대야. 자, 그럼 난 최대일 때의 중심각이 궁금하니까 뭐 해야 돼? 다 6으로 바꿔. 그러면 요건 얼마? 12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찾는 게 중심각. L은 R 세타. 세타 얼마? 2. 찝찝하면 라디안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답은 2였습니다. 2번. 됐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자, 질문하고 싶으신 분 남아서 좀 질문을 할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귀가하시면 됩니다. 내일 나올 거니까.